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이런 좋은 공모전에서 좋은 상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참 불안정했습니다. 겁이 많은 성격 때문인지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학 입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저는 약 10년간 경찰이라는 진로를 꿈꿔왔습니다. 정의를 사랑하라라는 좌우명과 곱게 나아가라는 이름의 뜻에 맞게 정의로운 삶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돕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보람이라는 가치를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봉사활동이라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곳에서 비롯되는 가치의 크기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봉사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나의 행복이 100이라면 행복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식을 나눠주고 그 사람이 나의 나눔으로 어느 정도 행복해지면 또 그 행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시 나눠지는 행복의 순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봉사라는 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생아 모자뜨기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부모님을 따라서 박포봉사라는 것을 다녔습니다. 낯을 가리는 성격 때문에 처음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맛있게 식사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덕분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봉사기관의 제안으로 기타 연주 재능 기부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소년딸의 재롱을 보는 듯이 많은 분들이 이뻐해 주셨고 연주를 마치고 쳐다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미소를 보며 앞으로도 이런 재능 기부 활동을 많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교육봉사도 다녀보고 학교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자원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너무 뿌듯하다,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의 꿈인 경찰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된다면 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오랜 꿈인 경찰을 향해 나아가던 중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식이라는 질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식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저는 상황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질병에 쉽게 걸릴 제가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약을 먹기를 거부했고 처방받은 호흡기마저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거부의 결과로 저는 숨을 쉬지 못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고 바로 병원에 후송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나약해진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온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제 자신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상황에까지 이뤘습니다. 경찰을 꿈꾸는 내가 왜 천식에 걸렸을까? 왜 하필 나일까?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원망하는 날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꿈꿔온 경찰을 한순간에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결과로 저는 고등학교 대입 기간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대입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불안증도 생겨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경찰행정학과 말고 조금 더 넓은 분야인 법학과를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나아갈 길의 방향성에 큰 틀을 잡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자 시도할 수 없는 과목이다 보니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격려를 받으며 저는 후회 없는 대입을 준비했고 그 결과 저는 저에게 남은 선택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 행복길만 걸을 것 같던 저의 대학 생활은 코로나로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대면으로 수업을 듣지 못했고 1년 동안 매출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저의 상태는 하루가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졌고 잘해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던 저의 불안증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를 들었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비대면으로 강의가 진행되어 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습니다. 모르는 것들을 서로 알려줄 친구와 선배가 없으니 혼자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으니 그만큼 더 열심히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2년 터울인 언니의 대학 등록금과 저의 등록금이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더 잘하고자 했던 저의 욕심이 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과 부담들로 너무나도 괴로운 생활을 했었습니다.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우연히 양평군 장학발전위원회에서 성적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홍보지를 보았고, 이 장학금이면 내가 불안감과 여러 걱정들을 조금 내려놓고 나를 위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기대가 생겼습니다. 양평군 장학발전회의 장학사업은 저에게 건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잠시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을 멈추고 재충전을 하며 저를 돌아볼 시간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양평군 장학발전회의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었고, 성적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10년 동안 꿈꿔온 경찰이라는 꿈의 마라톤에 마침표를 찍고 또 다른 꿈의 새로운 마라톤을 시작해보자라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장학금을 어떻게 써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를 접해보자라는 저만의 사소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10년간 꿈꿔온 진로를 포기하는 것이, 그리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노력해온 것들이 너무 아깝기도 했고, 걸어온 길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숨이 턱턱 막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꿈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처음 받은 장학금으로 서점에 가서 여러 가지 에세이를 구입했습니다. 누군가의 경험이 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에세이라면 나를 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오늘은 이만 쉴게요 라는 두 권의 책을 비롯한 각종 에세이 책들을 구입하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세이를 읽으며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나 와닿는 문장들을 기록하며 읽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것에 힘겨웠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증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순간에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알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방향성을 잡는 계기, 그리고 충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평군 장학발전회의 사업으로 약 3년째 도움을 받는 지금, 저는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삶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뿐인 나의 인생을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2학년 때 받은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저는 대학 등록금의 대부분을 보태고, 그중 약간의 성적 장학금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가장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일기나 글을 쓰다 보면 표현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제 머릿속에 섞여있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이 서투르다는 판단을 내렸고 강의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수강을 통해 전문적으로 글을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지 글을 잘 쓰고 싶어서 시작한 강의였는데 저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속은 시끄럽지만 겉으로 티를 잘 내지 않는 성격 때문에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았고, 저 자신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많이 서툴렀습니다. 글을 쓰는 강의는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글로 표현하는 방법 또한 알려주었고, 저는 글을 통해 저의 감정과 상태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개인 SNS에 일상글을 작성하며 조금씩 저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놓치고 지나갔던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지만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스스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를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드라마를 시청했고, 법과 관련된 드라마, 범죄에 관련된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과 관련된 드라마의 경우 보면 볼수록 법에 대한 지식이 쌓인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드라마를 보던 저는 단순히 시청하는 것에서 벗어나 제가 직접 극본을 작성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극본을 작성 중에 있으며 1년 내에 드라마 극본 공모전에 저의 이름으로 공모전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여가 시간에 극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의 전공인 법을 장르로 한 드라마 방영이 저의 인생의 목표 중
한 가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 법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은 사회로 나아보니 일상생활에서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교통에 있어서도, 민사에 있어서도, 형사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 해낼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았고, 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꼼짝없이 일을 당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법이라는 학문 자체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알아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과 내용이 많았던 법을 보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한 어렵다는 인식을 버리고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쉬운 법학 지식이라는 내용으로 책을 출간하고 싶습니다. 용어를 사람들이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꾸고 사례도 적용하면서 개념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출간하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직업으로 가지고 하는 것은 국선 변호인입니다. 경찰이라는 꿈의 마침표를 찍었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저의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공 강의로 여러 가지 판례를 접하다 보니 변호인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와 우리 사회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떠한 불리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되어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저의 올해 목표를 가장 가치 있게 실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대로 올곧게 나아가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며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꿈에 대한 절망, 학교 생활에 대한 절망,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느낄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인생의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멘토가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번호 거기 서 계세요? 예. 인지 썼어요. 네, 이어서 추첨하겠습니다. 123. 123번. 변승현. 123번에 변승현 학생. 예. 변승현 학생.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마지막 한 분 더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276번 정유빈. 16번 이민규 196번 이민규